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TAT 1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이니까 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시험 일정에 대한 거, 시험 안내, 그리고 난이도 정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험은 1년에 6번 정도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럼 1년에 6번이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여기 시험 일정이 써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너무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1년도에 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시험이 연기된 적도 있고 취소된 적도 있으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좀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 기간 확인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험 접수는 한국공인회계사의 at.kicpa.or.kr 여기에서 시험 주관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여기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 주소 적어두셨다가 이거 강의 끝나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해야지 원서 접수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좀 다운로드 받고 기출문제도 받아서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보는 시험인데, 실기는요, 더존에서 나온 I+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존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I+ 프로그램을 좀 교육용으로 만든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률에 대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산세무 1급과 TAT 1급을 좀 동시에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어려운가요 하면, 사실 전산세무에게는 강의하는 곳이 많죠. 근데 제가 AT 시험 강의하는 학원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TAT나 FAT 합격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인터넷 강의 들어서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전산세무회계가 시험도 더 오래됐고, 이건 이제 90 몇 회인데 이거는 이제 44회니까 AT 시험이 한참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AT 시험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연한데, 전산세무에게는 이거 학원도 많고 동영상 강의하는 곳도 많으니까 좀 전산세무회계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산세무회계가 어떤가요? 합격률 비교해 보면 TAT가 더 높죠. 합격률 더 많이 나오죠, 평균적으로. 좀 TAT가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좀 범위가 좀 좁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이론 문제의 경우 전산세무에게는 원가회계가 10점 정도가 나오는데 TAT에서는 원가회계가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전표 입력하는 문제를 봤을 때 전산세무에게는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문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TAT는 영수증이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작업을 해요. 또 좀 고정적으로 거의 출제 확률 100%로 나오는 부분들이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산세무 1급보다는 TAT 1급이 조금 더 쉽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단 법인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AT 2급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데 TAT 1급에서는 나오는 부분, 전산세무 2급에서는 법인세가 안 나오는데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부분은 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조금 더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요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좀 사용자를 좀 많이 배려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TAT 시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자,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TAT 1급과 전산 세무 1급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시험 일정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서로 좀 경쟁 관계이면서 좀 보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도가 바뀌잖아. 이제 좀 있으면 2022년도 시험 일정이 나올 텐데 2022년도 시험 일정을 만들 때 보통 이제 한국세무사회에서 전산세무회계 시험 일정을 먼저 이렇게 기획을 하면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시험 날짜 피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산세무회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TAT 시험을 보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피해서 시험을 보는데. 자, 우리 시험은 이론 30%, 실기 70%로 구성이 되고 7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론 빵점 맞고 실기 다 맞으면 합격인가요? 합격은 합격인데 이 TAT는요, 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좀 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중에 이게 합격자들 보면 실기보다는 이론에서 좀 당락을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부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TAT 2급을 안 하셨으면 TAT 2급 먼저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고 TAT 1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TAT 2급하고 TAT 1급이 있을 때 이거 TAT 1급은 아주 기초적인 거 못 해줍니다. 제가 강의 시간표를 짜봤는데 이것도 거의 뭐 200강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TAT 1급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기초부터 하면 한 300강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딱 이거 딱 시간표를 보고 다들 멘붕 올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들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TAT 2급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TAT 1급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 전산세무 2급은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TAT 2급 건너뛰고 1급 하셔도 따라오는데 지장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는 2021년 ICAN TAT 1급 책으로 합니다. 뭐 3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책이고 표지가 빨간색 표지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2020년도에 이 책을 샀어요. 2020년도에 책을 샀는데 저 선생님 이거 그냥 21년 책 안 사고 20년 책으로 수업 들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TAT 이거 2020년 책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대신에 교재하고 강의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개정된 부분은 좀 강의하고 교재가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개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020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의 뒤에 기출문제가 2019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2021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교재 2020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작년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2020년에 진행되었던 기출문제를 좀 출력을 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험 대비 전략. 근데 이거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아주 두꺼워요. 이거 진짜 흉기 같아요.
자, 아무튼 힘들게 공부했는데 자격증 하나만 따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시다면 전산세무에게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 있죠. 아, 전산세무 1급하고 TAT 할까? TAT하고 전산세무 얘기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좀 이거 강좌가 TAT 1급이지만 둘 다 하겠다면 전산세무 1급부터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시험 일정이 전산세무회계를 보고 그 다음에 TAT를 보거든요. 그렇게 시험 일정을 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전산세무 1급 시험 보고 그냥 1, 2주 동안 TAT 1급도 바짝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TAT를 먼저 공부하면 그 다음에 2달 정도가 이제 남으니까 공부 다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잘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산세무회계를 제가 전산세무 1급도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제 책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좀 이 책도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하는 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책만 사놓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강의 들을 때 이 책으로 하는 수업 찾다가 또 제 강의 오지 않을까 해서 이 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중간에 예제 같은 게 좀 적어요. 책은 두꺼운데 예제가 좀 적더라고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는 좀 많고. 그래서 좀 전산세무회계가 좀 이론 설명이 더 잘 돼 있기는 하니까 좀 전산세무회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그냥 TAT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TAT 1급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에 소질이 있는 분들 또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좀 극소수이라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좀 하위 급수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고 올라오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가장 좋은 점,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화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을 제가 봤는데, 보통은 저도 이제 수험생이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그냥 개별적으로 이것저것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나중에 2022년도가 됐을 때 더 좀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데, 저도 공부하다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죠. 법조문을 막 읽어보는데, 얘가 도대체 뭐라고 써놓은 거야, 또는 내가 잘 이해한 게 맞아 확인하고 싶거나. 근데 물어볼 상대가 없으니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강의가 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질문 사항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같은 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에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는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퇴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럼 제가 이거 보고 뭐 답을 하게 되면 금요일 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답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물어보면은 제가 보고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300페이지 5번 문제가 이상해요 하고 막 하면은 제가 이 책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변을 좀 못 해줍니다. 책이 있어야지 답이 가능하죠. 근데 그냥
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보고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핸드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REAL이에요. CPA 그 다음 숫자 1, AU, EDU 둘 중에 하나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똑같은 질문을 양쪽으로 물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쪽만 이용하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답을 못하지만 강의가 끝났을 때는 핸드폰 보고 질문 들어왔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최대한 이용하셔서 합격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교재에 대한 내용들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